요로결석은 신장, 방광, 요도에 생긴 결석을 전체 다 의미하는 것이고, 신장에 생겼을 땐 신장결석, 요관에 생겼을 땐 요관결석,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적거나 너무 더워서 탈수 같은 게 생기면서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전파를 줘서 그 수압을 통해서 돌을 깨는 원리인데요. 따로 입원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통증이 없으면 일상생활하는 것도 가능하고,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전기를 줘서 그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수압을 만들어서 돌을 작게 부스르게 해서 그 부스러진 돌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체외충격파 해석술은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깨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상 돌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돼야지 시술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이는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해석술이 가능하고,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안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돌의 성분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많이 섞인 돌은 잘 안 깨지는 경우도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칼슘 성분이 적으면 더 잘 깨지게 됩니다. 돌이 깨져도 요관을 너무 많이 막고 있어서 통증이 너무 많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수술로 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요도로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서 돌을 깨서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서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돌을 잘게 부순 다음에 그 잘게 부순 돌을 바스켓 같은 걸로 제거하게 됩니다. 보통 1박 2일 정도 수술한 다음날 퇴원하는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이지가 않는데 결석을 빨리 해결해야 될 때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고, 아니면 소변 나오는 길을 막아서 콩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빨리 결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먼저 고려합니다. 복강경은 내시경 수술이나 체외충격파 해수술이 안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복강에 넣고 그 다음에 요관을 열어서 돌을 깨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장 안에 있는 결석은 소변 나오는 길을 막거나 그러지 않는 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관에 있는 결석을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콩팥이 계속 부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콩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특히 갑자기 막혔는데 소변이 못 내려오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진행되면서 드물지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관은 한 3mm에서 5mm 정도 좁기 때문에 요관이 막힌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콩팥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심 기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있는 결석이 나중에 요관으로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으로 수술하거나 체외충격파 해석술로 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몸에 문제 없이도 한번 생긴 분들은 수개월이나 수년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수분 섭취가 적다든지 고담대, 고염 시기를 하는 분들이 잘 생기게 되고, 저희 환자 중에서 예전에 1년마다나 몇 개월마다 자주 재발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위암 수술을 받은 다음에 결석이 재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암 수술 받은 다음부터 식이요법을 잘 하시면서 결석이 잘 안 생기고 있습니다. 결석이 생긴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해서 소변 검사나 엑스레이 등의 영상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콩팥이 부을 수 있는데요. 이 부은 것 때문에 2차 증상으로 염증까지 생긴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수분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결석이 생겼거나 결석이 생긴 적이 있다든지 결석이 있는 분들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도록 권합니다. 결석이 생긴 분들은 물을 많이 섭취해서 소변 색깔을 봤을 때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한번 생긴 분들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짜게 드신다든지 고기류를 많이 드신다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을 꼭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칼슘 섭취가 그 칼슘 옥살레이트를 예방하기 때문에 결석이 더 잘 안 생길 수 있어서 칼슘을 제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나 견과류 아니면 자몽 같은 신과일 같은 것이 결석이 잘 유발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특별하게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될 영양제는 없지만 과도하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나 레몬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도움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맥주가 수분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맥주에는 요산 때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술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에서 많이 생기긴 하지만 여성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어린이나 청소년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어린이에 생긴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요관이 기형이 있다든지 콩팥의 기능이 문제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 크기가 작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출산 후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염증이 생긴다든지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관 스텐트라고 해서 스텐트를 넣어서 소변을 배출될 수 있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구역구토 증상이 있으면서 특히 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염증으로 진행되는 걸 수 있어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뇨가 나오면 결석이나 염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변 색이 진한 거는 꼭 중요하진 않지만 혈뇨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워지면 탈수가 되면서 결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와서 검사해서 하는 것이 급증한 통증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포천의료병원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결석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포천의료병원 비뇨기과과 방문해서 검사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의료병원 비뇨기과과 남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